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정말 충격적인 폭로들이 많이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 내 DJ의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 그거를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월간 조선에서 이번에 충격적인 기사 한 가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DJ의 그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추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미국 내 DJ 비자금을 찾는 작전을 이제 흔히 데이비슨 작전이다 라고 불렀었죠. 당시 이제 그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미국 내 DJ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희호 여사와 삼남 홍걸 씨가 관리하는 미국 서부 지역의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었고,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해당 첩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세청장이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슨 댓글 부대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에는 징역을 받았고요. 이현돈 전 국세청장도 마찬가지로 징역 8년에 벌금 2억 4천만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검찰은 다음과 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았고, 국세청은 구체적인 탈세 정보가 있을 때 개입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적해달라, 알아봐달라 라고 하는 말에 개입했다 라고 하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월간조선에서 이번에 이 DJ의 미국 내 비자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파악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국세청, 나아가서 FBI랑 미국의 국세청까지 합동으로 DJ 비자금을 추적하고 계좌까지도 확인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전에 이제 데이비슨 공작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이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 보고서 등이 담긴 비밀 자료를 입수했다라는 것이고, 비자금 액수 등은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적 과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국정원, 국세청뿐만 아니라 FBI랑 IRS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FBI와 IRS가 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정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당국 자체가 대형 사건이라며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그 과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테리 스즈키의 보고 내용인데, DJ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 가까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런데 그중 1억 달러가 김홍걸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정은의 쪽으로 송금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미 그 문제의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개가 됐었죠.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국정원까지도 확인이 했고, 월간조선이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테리 시즈키를 통해 가지고 DJ 미국 내 비자금 중 서부 비자금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IRS의 브라이언 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부 비자금 추적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IRS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시점은 대략 2010년쯤 된다라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그동안 비자금에 관해서 상당한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부 비자금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좀 밝혀지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요, 2010년도 5월 25일에 재미교포 사업가 문땡땡씨가 FBI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고발하게 되냐? A씨와 E씨, B씨 네 사람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 부동산업자 A씨, 수산물 유통업자 B씨, 그리고 땡땡그룹 회장 C씨, 요 지금 세 사람이 출처 불명의 자금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 B, C, C 요 세 사람이 서울 플라자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난 뒤에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정은이를 위한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열린 공간에서는 이 정은이 나라가 내 나라고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개발비 20억 불 중에 5억 불을 모으기, 이런 식의 운동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동부 내의 DJ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2006년도에 한번 다뤄졌었죠. 이 정실련의 대표인 임모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같은 경우는 그 주장 자체가 좀 일방적이고 뭔가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서 많이 언론으로 공론화가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도 이 서부의 비자금의 존재 유무나 아니면 동부의 비자금에 대한 존재 유무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006년도 6월 8월 달이죠. 그쵸? DJ의 이제 비자금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이 열렸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실련의 대표 임모 씨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폭로를 했는데요. 양모 씨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상한 일을 경험을 했다면서 정실련에 제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보자 양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니까 DJ 측근들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2001년부터 2004년 중반까지 수차례에 걸쳐 007 가방으로 거액의 돈을 나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뉴욕 맨해튼 뉴저지에서 측근들의 사무실이 있는 뉴욕 플러싱 지역으로 돈을 나르는 일을 자신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내가 과거 한국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신원조사를 다 했다. 경찰 생활을 한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가방 배달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아내가 너무 무서워했고 일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DJ 측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의 돈이 바로 DJ의 비자금이고 관련자들이 바로 DJ의 측근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기자회견은 많은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임 대표가 저렇게 이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뭐 누군가의 이제 그 증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뭐 구체적인 뭐 자료나 이런 것들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임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A에서 E씨 중에서 DJ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 D씨가 바로 땡땡 재단 상임이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D씨가 2006년 기자회견 직후에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D씨가 DJ 비자금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 이제는 좀 가만히 계셔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뭘 뜻하는 거냐? 비자금이 실제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FBI나 IRS까지도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원의 입장에서도 해당 이제 첩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느끼고 당연히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DJ의 그 비자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내 DJ 비자금을 추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종업 차장인데요. 그 최종업 차장이 돌연 차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비자금을 추적한 기간이 대략 4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후에 최종업 차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당시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DJ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비밀 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1억 3,500만 원과 미화 2만 6천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저 재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당시의 재판 자체가 DJ의 비자금 유무, 그것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DJ 비자금이 있냐? 그것이 있다라고 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최종업 전 차장이 했던 그 행동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업무 연관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당시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어떤 문제, 회계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실제로 최종업 전 차장은 줄곧 DJ 비자금이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하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그 정은이 쪽으로 유입되려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던 것 자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DJ 비자금 추적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최종업 전 차장의 행동 자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순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지, 재판부와 검찰의 주장처럼 단순한 정치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최종업 전 차장이 DJ 비자금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비자금이 정은이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서 한 행동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의 자료를 본다면은 글쎄요, 저는 최종업 전 차장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업 차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9월 말 국정원은 IRS 정보원이 조사한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을 보고받게 되는데 IRS에서 확인한 비자금 조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월간 조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총계가 얼마가 됩니까? 자그마치 1억 1,3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DJ의 미국 내 비자금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J 비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조사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